이 어떤 종목에 투자함에 있어서 단기 이익보다는 좀 멀리 긴 수익을 내는 회사에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 의존하는 회사는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회사 입장에서도 경영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나는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고 싶어. 나는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고 싶어. 나는 갑작스러운 수익을 원해. 아니면 나는 먼 수익을 원해. 크게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기를 원해. 이런 사람들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 마찬가지예요. 경영이란 것도 주식 투자는 마찬가지로 좀 길게 보고 해야 됩니다. 길게. 단기적으로만 생각하고 했다가는 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주식 투자도 여러분들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다가 손실 나는 경우가 많죠.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천천히 가져가다 보면은 은행 이자보다 확실히 더 좋은 수익을 훨씬 은행 이자의 몇 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으려 하다 보면은 손실을 나는 것처럼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투자를 함에 있어서 경영하는 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자의 이 자세, 어떤 시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경영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 후반, 과거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미국에서 철로는 이 철로, 그러니까 기찻길이 다니는 철로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미국 1800년대 후반에는 여러분 다우지수 그 당시에 이제 철도주들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미국에서 어떤 것이 최고입니까? 지금 뭐 시가총액 상위권 어떤 것들 있어요? 뭐 애플이라던가 뭐 이런 것도 있죠. 버크셔 해더웨이 뭐 이런 것들. 아무튼 통신, IT, 인터넷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좀 상위권 대기업들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18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철도 기업들이 다우지수 상위권 10개를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는 미국 산업이 마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마차를 타고 다니다가 철도가 생기면서 뭐 전쟁, 남북 전쟁 이런 것도 끝나고 남북 전쟁 끝나면서 그 북쪽에 그 링컨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미국의 전역에 철도를 만들어라. 그래서 수송을 잘해야 된다라는 정책적인 그런 방안들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철도가 많이 생겼는데 그 기차가 다니는 철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철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녹이 슬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그래서 기차가 그 달리면은 마찰이 발생하죠.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철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녹이 슬어서 3개월이 지나면 이게 다 녹슬어요. 녹슬어가지고 다시 갈아줘야 합니다. 수리가 필요해요. 다시 리필 해야 됩니다. 서너 달에 한 번씩 철을 바꿔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귀찮아요. 사람이 맨날 뭐 기차 다니다가 정지시켜 놓고 다른 철로로 가세요. 그러고 여기 수리하고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것이 강철로 바꾸면은 몇 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와, 이게 강철은 그냥 철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강철로 바꾸면 굉장히 몇 년을 버틸 수 있어요. 그 당시 우리 여러분들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굉장히 훌륭한 그 경영자예요. 여러분들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 점 말씀드리는데 그때 이 앤드류 카네기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은 이 예전에 지금 포브스지 보면은 뭐 누가 상위권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카를로스 슬림 뭐 1, 2위를 다투죠. 카를로스 멕시코의 통신주 거부 카를로스 슬림 아니면은 빌 게이츠 뭐 워렌 버핏 뭐 이런 사람들이 1위에서 3위권 뭐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역사적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 순위를 쭉 매기면은 1위, 2위 이렇게 해서 하면 1위는 록펠러, 석유왕 록펠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위가 바로 앤드류 카네기예요. 그리고 현대의 1위를 다투는 부자인 빌 게이츠는 50몇 위라고 합니다. 50몇 위. 그렇기 때문에 물가 수준을 반영한 거예요. 물가 수준을 반영해서 앤드류 카네기가 굉장히 부자였다. 근데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이걸 강철로 바꾸려고 했어요. 강철로. 왜냐면은 3개월마다 한 번씩 이거 바꾸려면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 철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강철로 바꾸려고 하자 사람들이 말렸어요. 왜 말렸을까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를 철로를 3개월마다 바꿔주면 수익이 생겨요. 여러분들 필수 소비재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과자, 라면, 뭐 또 면도기 이런 것들, 일회용 면도기 이런 것들 자주 자주 구매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라면을 다 먹었어요. 라면 다 먹으면 또 마트 가서 라면을 사야 돼요. 계속 꾸준하게 소비를 해줍니다. 뭐 여러분들 담배라던가 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기호식품, 커피 다 마찬가지로 소비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꾸준히 소비를 해줍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 철로도 기찻길도 바로 소비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마다 한 번씩 갈아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 철로를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남아요. 왜냐하면은 3개월 있다가 또 우리를 부를 테니까 3개월 있다가 또 가서 바꿔주고 또 철로 바꿔주고 또 철로 바꿔주고 돈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 강철로 바꾸면은 몇 년을 가요. 몇 년을 교체 없이 그냥 가버립니다. 강철이 좀 그냥 일반 철에 비해서 약간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을 버티고 간다라는 점에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어때요? 회사 입장에서 3개월마다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소비재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앤드류 카네기가 강철로 철로를 바꾸려고 하자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아니, 왜 바꾸냐? 아니, 지금 서너 달에 한 번씩 철을 바꿔서 우리 회사가 먹고 살고 회사에 큰 이익이 계속 남는 건데 왜 바꾸는 거냐? 미쳤냐?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필수 소비재 같이 이런 고객들이 정기적으로 소비해주는 철도 회사의 고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산업 구조를 바꿔버리면은 수익성이 안 남는다라는 것이죠. 강철로 바꾸면 이익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네기는 이런 사고방식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멀리 생각했습니다. 멀리 바라보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철로 만든 철도의 선로를 다시 나무 선로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철도에서. 그러니까 철로 만든 게 3개월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그 당시 예전에는 이제 나무로 기찻길이 다녔습니다. 그거 바꾸면은 철강 회사들이 다 문을 닫게 되겠죠. 그래서 품질이 나쁜 철만 생산한다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서 철도의 선로 사업이 더 이상 철 선로에서 나무 선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받고 이 철도산업의 철 선로는 퇴보할 것이다. 철 산업은 퇴보할 것이다.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을 멈출 것이라 봤습니다. 그래서 카네기가 이제 강철 선로 산업을 그대로 밀어붙였어요. 이 회사 이사진과 중역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은 대박을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앤드류 카네기의 주가는 바로 급등을 했고 세계 최고, 뭐, 록펠러가 있으니까 최고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지금의 빌 게이츠보다도 훨씬,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미국 전국에서 주문량이 폭주를 했습니다. 이제, 경쟁자들이 사라졌어요. 그 당시에 다른 회사들은 철로로 나무를 쓴다거나, 아니면 일반 철을 쓰는 회사들이었는데, 바로, 여기 앤드류 카네기가 강철을 쓰자 사람들은 강철을 선호했고 바로 예전의 경쟁자들을 하나하나 다 죽었습니다. 경쟁자들이 다 죽자 바로 앤드류 카네기의 회사가 독점적인 위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급증했고 경쟁자가 사라지니까 당연히 이런 강철 회사로서 엄청난 수익을 창출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물론 단기적으로 아까 3개월마다 재주문을 하는 것이 없었지만 더 이상 나무로 선로를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무 선로 회사들과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고 철강 회사들과도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강철 그 당시에는 유일했기 때문에 엄청난 대박 수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유지 비용이 작기 때문에 산업 전체적으로도 좋아졌고요. 그랬기 때문에 강철 선로를 쓰지 않는 철도 회사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철 선로와 또 나무 선로들을 전부 다 강철 선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철강왕이 된 것이죠. 강철왕이 카네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것들 또 연구 개발에도 소홀하지 않았는데 이 강철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왔어요. 카네기가. 그래서 강철을 만들면서 불량품이 많은 것들은 또 고치고 과학자들을 고용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했습니다. 굉장한 것이죠, 이게.
혁신적인 마인드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목에 나와 있듯이 여기 밑에 화면 아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멀리 긴 수익을 내는 회사에 투자하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단기적인 회사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철을 바꿔서 수익을 내자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많고 시장은 퇴보됩니다. 하지만 길게 보고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물건을 만들고 납품을 하는 회사,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은 경쟁자들은 다 퇴출될 것이고 이 회사만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건 경영학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을 주식에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이 긴 수익을 멀리 보는 수익을 갖게 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은 반드시 투자에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고 누구나 투자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앞 시간에는 바로 이런 점들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자기만의 투자법을 만들자. 멀리 보는 수익을 내는 회사에 투자하자.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